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2021년 연말에 꼭 필요한 SNS 홍보법을 강의하게 될 인투스타트 대표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 이라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렇게 강의 제목을 해야 여러분들이 강의에 관심도 갖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정했지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을 배운다. 그러면 내년 3월에는 봄에 필요한 SNS 홍보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년 7월쯤 되면 또 여름에 필요한 SNS 홍보법, 그리고 내년 9월에는 가을에 필요한 SNS 홍보법, 이렇게 뭔가 방법론을 계속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 해서 1년에도 정말 수십 가지의 데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판매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그 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데이 마케팅이라고 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되어 있는데, 암 예방의 날, 그리고 고혈압의 날, 당뇨병의 날, 이렇게 이제 뭔가 병과 관련된 날로 통해서 보험을 판매해라, 이런 날을 좀 기념해서 뭔가 그 마케팅을 해라, 세일즈를 해라 해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즌별로 홍보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날별로 어떤 데이에 맞춰서 홍보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니실 건가요?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특정 시즌, 특정한 날에 SNS 홍보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그리고 홍보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의 목표를 잡고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야, SNS 홍보법을 알려준다 했는데 왜 연말에 필요한 방법을 또 알려주지 않지? 라고 생각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이 방법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러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아주 좋은 교육 결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 같은 이런 방법론을 배우시지 않으시려면 무언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 교육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한번 채팅창에 마케팅의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책에서 보거나 강의에서 들은 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케팅의 목적은 그 유명한 경영학자이시며 또 경영학계의 구루이신 피터 드러커 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세일즈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불필요하게 한다. 세일즈. 그러니까 뭔가 판매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세일즈를 불필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팔려고 하면 더 안 팔린다 라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귀를 닫고 그쪽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고객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일즈가 어려워지고 마케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일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팔려고 하면 더 안 팔리는 게 요즘 이제 추세인데, 그래서 뭔가 세일즈를 불필요하게 하시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을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의도에 잘 맞춰서 제품을 만드셔야 하고요. 저절로 팔려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바로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일즈를 불필요하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을 잘 이해하고 제품의 그러니까 고객의 의도에 잘 맞춰서 제품을 잘 만들고, 그리고 저절로 팔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마케팅의 목적인 거죠. 그래, 뭐 그 정도는 다들 뭐 책이나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 마케팅의 목적을 요렇게 세 줄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바로 또 떠오르실 겁니다.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지? 아까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고객의 의도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제품을 만들 텐데, 고객의 의도를 어떻게 또 알지? 또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그리고 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어떻게 저절로 팔려나가게 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이제 만약에 이 질문에 지금 방금 드린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객의 의도를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저절로 팔려나가게 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우리가 처음에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이 필요하실까요? 아마도 이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답을 하신다면 이제 굳이 뭐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 무슨 온라인 마케팅 방법론, 내년에 여름에 할 수 있는 무슨 세일즈 방법,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만들고는 제품과 그리고 또 내가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에 관련한 마케팅을 하시는데, 남의 방법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 제가 이렇게 A 대 B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러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것,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두 가지를 놓고 구별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과를 이야기할 때 배를 이야기하면서 배보다 시다. 그러면서 사과 맛은 배처럼 달콤하지만 좀 배보다 신맛이 더 강한 것이 사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과에 대해서 어떤 품종이 어떻고 사과는 어디 원산지, 물론 그런 어떤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사과 맛이 어떨까라는 걸 가장 설명할 때 배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귤과 비교하는 거나 비슷한 과일들과 같이 비교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되는 빠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학문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책에 나오는 거,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장에서 써먹기가 되게 쉽고 편한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아는 것과 이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드린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어떤 거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케팅 강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요 STP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세그먼트, 타겟, 포지셔닝 해서 시장을 나누고 세그먼트, 그 다음에 집중 시장을 정하고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고객 인심의 자리 잡기. 이렇게 해서 STP라는 단어를 아마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 꼭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고객이 그 제품과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가. 그래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것도 많이들 실습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 식품을 만약에 판매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 제품을 어느 지역, 강남이면 강남, 아니면 서울에 양천구면 양천구,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을 정하고 지역을 잡고 거기에 40대 이상, 50대 이상, 60대 이상, 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소득 수준은 상류층이냐, 중상이냐, 중하, 하위층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고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고객에서 어떤 시장, 우리는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이 주 타겟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타겟의 페르소나를 잡고 그 고객이 무엇을 피트니스 센터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객을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고 고객을 정의한다 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창업 강의나 마케팅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배우시고 있으실 겁니다. 한데 문제는 모든 마케팅 책과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 대학원에서 공부까지 해서 제가 그랬어요. 네,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사업에 약간은 도움이 되죠. 전혀 그런 강의나 이런 책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크게 뭔가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써먹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객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고객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객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죠. 나는 고객을 안다. 잘 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고객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잘 매칭이 되지 않고 잘 쉽지 않은 것 같아. 나 고객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알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지 않지? 그 차이는 바로 고객을 알고 있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핸드폰이 필요해. 예. 그리고 핸드폰을 사야겠어. 나는 이제 핸드폰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야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갖고 결심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핸드폰을 사러 대리점을 가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을 가서 대리점 문을 열고 이제 그 판매 사원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구매하고 한 달이나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왜 지금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 그렇게 네 가지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같은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같은 고객일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사람은 같지만
다른 고객일 겁니다.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 아주 그 고객에 대해서 잘 표현한 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사람이 뭐 굉장히 급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마음이 급하다면 화장실이 나올 때는 굉장히 편안해진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어려운 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화장실 나온 사람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화장실 나왔을 때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그리고 부탁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당연하죠.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도 언제 어떻게 그 고객의 사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 패턴과 유형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객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고객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고 찾는 과정이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을 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을 파악하고 나누고 분류하는 게 고객을 안다라고 한다면 고객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객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요 고객을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호모 서치엔스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그 검색하는 인간 뭐 이렇게 뭐 호모 사피엔스 무슨 뭐 호모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 인간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검색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서치엔스라는 단어를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이 마케팅에서 이 검색이 하는 그 검색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이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불편해요.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럴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도 현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파란색 창에 초록색 창에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사고의 흐름을 행동 표현하는 것이 이 검색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지? 무엇을 검색하지?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현재 인기 검색어 순위 1등부터 10등까지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고객들이 어떤 검색어를 치고 그 물건을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연말에 필요한 SNS 홍보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책을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전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고 현재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책 한 권, 강의 1시간을 듣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객이 검색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들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왜? 시즌에 어떤 뭐 홍보법, 뭐 SNS 마케팅법 이런 강의가 많은데요. 그리고 뭐 이런 데이 마케팅 이런 그런 홍보법의 강의를 듣는 이유,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런 시즌, 연말에는 어떤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이 폭증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SNS, 뭐 페이스북이다, 블로그다, 무슨 뭐 다양한 뭐 인스타그램이다 이런 거를 보셔서 아시지만 연말이 되면 특정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5월 어린이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겠습니까? 우리 아이와 어린이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곳, 아니면 놀러 가기 좋은 곳, 이런 것들을 특정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특정 시즌과 특정한 날에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보다 그런 특정 시즌과 특정한 날에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할까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방법론적인 부분을 배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제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보다 더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검색 키워드를 많이 검색이 되고 또 어떤 사이트, 어떤 데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요즘 많은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몇몇 이런 키워드 관련된 키워드 검색 딱 치면 관련된 서비스가 쭉 뜨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확인하셔도 충분히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를 그 키워드를 보면서 고객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 뭐 배운다 라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매일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두 개라도 고객들이 뭐에 관심 있지? 이렇게 한 번씩 쳐보셔서 매일매일 하셔야 누군가 특정하게 한두 시간 배워서 이걸 알기보다는, 왜냐면 내 고객과 그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고객에 맞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분석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이든 하루에 30분이든 꼭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로 요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이트, 그러면 강사님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번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라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린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특정 물건을 팔고 있어요. 특정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채널, 그러니까 SNS 채널이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통해서 알린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내가 포스팅을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떤 키워드로 내가 글을 올려야 되지?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웨어 이즈 포스트라고 이 서비스를 알려드리는데 저랑 이 웨어 이즈 포스트랑 어떤 특정하게 관계가 있어서 여기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장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웨어 이즈 포스트, 여기 밑에 보시면 도메인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웨어 이즈 포스트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키워드 마스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를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에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는 겁니다. 입력을 하시면 그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스타트업, 팀빌딩, 홈택스, 삼겹살, 3.3, 부가세, 창업 멘토링. 제가 이제 아무래도 창업 교육을 하니까 제가 요 관련돼서 몇 가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먼저 PC 검색량은
요즘 PC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번외로 놓고 모바일 검색량을 일단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모바일 검색량이 그래도 한 10만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키워드가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스타트업 18만 3,400 그리고 뭐 3.3, 뭐 25만 정도 이렇게 이제 검색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문서수를 보십시오. 검색량은 많은데 문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경쟁률이 센 거죠.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는 내가 만든 컨텐츠가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 낮다? 낮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센 만큼 내 컨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3, 이 3.3이 이제 여러분들 원천소득세? 예, 이런 원천소득세를 3.3%를 떼고 뭔 돈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3%, 이 3.3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3.3이라는 거를, 물론 이제 최근에 3.3이라는 이제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검색을 딱 해봤더니, 검색량도 25만 높아요. 그리고 문서수는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경쟁 비율이 0.01. 보통 5 이하가 되는 키워드가 한번 해볼 만한 키워드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0.01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포스팅을 하면 사람들한테 노출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위 랭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비율이 낮는 걸 한다고 해서 상위 랭크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3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오늘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제 지금 아마 쳐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매일 이걸 생활화하셔서 좋은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하시면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 웨어이즈 포스트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처음에는 뭘 쳐야 되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매일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생깁니다. 예. 그리고 그쪽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다 보면 새로운 어떤 키워드도 이게 문득, 그러니까 쳐야지 하고 책상에 앉아서 생각나지 않다가 문득 커피 한 잔 마실 때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다가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 제품의 키워드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휴대폰이나 수첩에 메모를 하셨다가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아주 좋은 키워드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업 멘토링이라는 키워드는 모바일 검색량은 60, 아주 적죠? 근데 문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716. 그러니까 이런 716이라는 키워드는 이 창업 멘토링이라는, 제가 이제 창업 이쪽 교육과 멘토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키워드로 글을 쓴들 제 글이 노출될 확률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서 많은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결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나를 정하셔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연습을 하시고 찾아보는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월간 스타킹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식품을 판다. 아니면 저희가 아까 월간 스타킹 하니까 스타킹을 판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로 그냥 스타킹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뭔가 제품 카테고리명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특정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어떤 광고 키워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하기도 어렵고 경쟁에서 잘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로 키워드를 잡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전혀 생소한 여러분들의 회사명, 그리고 제품명,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명으로 키워드를 잡는 것도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을 친다거나 여러분들의 제품명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냥 기존의 고객일 확률이 많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고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휴대폰을 샀을 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리고 살려고 결심했던 사람, 결심하는 사람, 그리고 매장 앞에 도착한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 그걸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저는 스타킹을 판매했을 때 제가 키워드로 잡은 건 뭐냐면 편한 스타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편한 스타킹으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이즈가 있는 스타킹이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해서 사이즈 스타킹 이런 키워드를 잡고 제가 어떤 포스팅이나 제 제품을 홍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스타킹 하면 불편함이 떠오르기 때문에 뭐 불편한 스타킹을 검색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떠올리니까 여성들이 편한 스타킹을 검색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편한 스타킹을 찾는 고객들이 그러면 사이즈가 있으면 스타킹이 편해지니까 사이즈 스타킹까지 연계해서 키워드로 잡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릴 때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검색할까? 근데 단순히 해당 카테고리 스타킹을 판다고 스타킹의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스타킹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그 고객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였죠. 그렇게 단순하게 스타킹 하면 초보, 고객의 사고를 고려하면 고수.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실 게 그럼 고객의 사고를 또 어디서 그러면 파악을 할까? 또 어떻게 해야 고객의 사고를 잘 파악할까? 자, 여러분들 고객의 사고를 파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할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추측을 가지고 고객의 사고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걸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추측을 해야겠죠. 추측은 하지만 그걸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자, 검증하는 과정 방금 배우셨죠? 어디서 검증해 보시면 된다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런 웨어이즈 포스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키워드를 한번 쳐보고 얼마나 검색하는지 그리고 문서는 얼마나 많고 여기 보시면 이 블로그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는 블로그를 여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지금 가장 잘 조회수가 높은 포스트가 그리고 가장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측해서 이런 웨어이즈 포스트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몇 월 며칠에 앞으로 일주일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특정 시즌이나 날에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 날은 사람들이 이걸 검색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TV를 보시다면 요새 뭐 넷플릭스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핫한 드라마들이 많고 뭐 핫한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컨텐츠를 보시다가도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면서 이거를 검색을 하겠네. 이런 키워드가 뜨겠네. 이게 예측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다시 또 그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뜰지 안 뜰지를 예측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뇌피셜은 금물, 추측으로만 컨텐츠를 만드시지 마시고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예측을 잘 하시려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관찰을 하셔야 되냐? 옛날 같으면 뭐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번화가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뭐 사진도 찍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홍대나 명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뭐 특정 SNS, 특정 카페, 뭐 특정 블로그만 봐도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여러분들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관찰하셔야 되냐면 그들이 어떠한 컨텐츠, 어떠한 키워드에 열광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제품을 많이 파는 사이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가서 고객 후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관찰하시다 보면 일종의 통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타킹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고객 후기와 많은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면서 아, 여성들이 스타킹을 불편해 하는구나 라는 걸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불편한 스타킹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보니 아, 국내에는 사이즈 있는 스타킹이 없네. 그래서 사이즈 있는 스타킹을 만들죠. 그리고 얇은 스타킹은 얇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 속바지 이슈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속바지와 스타킹. 그래서 어떤 통찰이 생겼냐면 속바지와 스타킹을 얇은 스타킹을 하나로 만들어 볼까? 일체형 스타킹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은 스타킹의 브랜드보다는 어떤 편리함, 편함,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떤 이런 기능성 스타킹에 오히려 더 잘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브랜드 스타킹보다는 어떤 기능성 위주의 스타킹 시장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구나. 이런 식의 통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비즈니스 상품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 오프라인 길목이 아니라 온라인 길목에서 그들을 잘 관찰하시게 되면 일종의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측하지 마시고 검증을 통해서 예측하셔야 한다는 거. 뇌피셜은 분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검색이란 구매자는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판매자인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나는 이런 게 불편해요.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우리 판매자는 컨텐츠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무엇을 만들 거냐는 거는 무엇을 검색하느냐는 걸 파악하셔야 만드실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단순히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 제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매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근데 예전에는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고 많은 창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검증이라는 과정에서 힘들어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시게 된 이 검색이라는 게 검증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이걸 잘 매일 체크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고객들은 이런 거를 좋아할 거야. 내 생각엔 고객들이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셔서 비즈니스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SNS 홍보법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이런 거를 검색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검색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게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그런 걸 답하십시오.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제가 요즘 보여드리는 투두리스트 보이시죠? 일단 유튜브를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찾으셨으면 아까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웨어이즈 포스트에서. 그럼 검색된 키워드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를 보시면 요즘 내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 키워드로
고객들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구글에 또 검색을 하셔서 텍스트로 된 글을 한 5개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컨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여러분들이 뭐 만드시는 뭐 건강식품이다, 아니면 뭐 스타킹이다, 뭐 다양한 제품이 있으실 건데 그 제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파는 사이트, 가장 유명한 사이트에 가셔서 고객 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고객들이 그 해당 제품과 관련돼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네이버, 구글, 그리고 고객 후기, 이 3가지를 종합을 하셔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컨텐츠로 만드셔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게 뭐 어떤 채널인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조사하시다 보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특정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올려보시면 정말 이 연말에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컨텐츠가 저는 자신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 작업을 계속 루틴하게 반복하시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가신다면 정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또 많은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 컨텐츠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런 키워드 해봐야겠다, 이런 거 검색해봐야겠다 막 떠오르셨을 텐데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떠오르는 걸 그냥 떠오르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당장 오늘이라도 이 강의 끝나면 당장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웨어이즈 포스트에서 좀 떠오른 것들을 한번 검색해보는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건 많았는데 그냥 떠오르는 걸 그냥 휘발 날려버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떠오른 거 한 가지라도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SNS 홍보법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검색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교시에는 또 2가지 고객을 나를 알리고 또 고객의 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